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이오주 점검하고 갈게요. 그중에서도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들 가운데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지금 음봉 발생하네요. 8% 정도의 상승세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회사 바이오에피스가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37만 2천 원 현재 기록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솔케미칼 볼게요. 지금도 혹시 마이너스인가요? 그런데 장중한 때는 지금도 다시 강보 앞선 장중한 때 신고가 기록을 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 퀀텀답 OLED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퀀텀답 소재를 생산해내는 업체니까요. 그 신규 공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솔케미칼 3분기 실적 어마어마할 걸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가가 93,500원 현재 기록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달 들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서요.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SO일은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분기가 기대가 됩니다. 겨울철 다가오면서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 그리고 플러스 IMO 2020 이거 정말 귀따갑게 들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또 잠잠했잖아요. 이로 인한 호재로 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 말입니다. 정유주들 탄력 다시 받을까요? 올겨울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주가는 강보 앞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1.6% 상승 기록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부각됐던 거 그 이전부터 ENF 테크놀로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올 연초에 10,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25,000원 주가가 더블 이상 올라와 있어요. 25,200원 쉬지 않고 달려가는 ENF 테크놀로지 외국인 수급도 괜찮습니다. 카카오는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일단 나온 뉴스로는 삼성화재와 손잡고 온라인 보험사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업에도 진출한다는 것이고 교통 부분에서 또 엔터테인먼트 그 외에 웹툰 메신저 등등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입니까? 앞으로 눈여겨봐도 되는 것인지 오랜만에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14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존비지온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랜만에 보네요. 20분기 연속해서 매출 이익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 위하고였던가요?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가 출시된 이후에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대 양봉 발생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서는 인테플렉스를 볼게요. 사실 이 종목은 갤럭시 관련주로도 속하고 아이폰 관련주로도 속하는데요. 아이폰 11 또 최근 또 판매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 기대감 속에 또 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유한태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나눠볼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네. 한동안 또 잘 나가다가 또 사실 또 관심 속에서 좀 뒤안견으로 넘어갔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평가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전략 유효할지요? 약간 이제 카카오 서도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카카오가 하는 일은 저희가 메신저 역할 가장 네. 중요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비즈니스, 모빌리티 사업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 전자결제, 페이 그렇죠. 있잖아요. 핀테크 사업, 네. 전자결제, 그다음 웹툰, 그다음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네. 선물한 기프트콘까지도 네. 보내고 정말 많이 게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카카오가 일을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이 벌어들여서 그 동안에는 수익을 좀 못 냈던 것들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었다면은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수익 획득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14만 원대의 가격을 좀 형성을 했다는 것은 네.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카카오가 장기 성장 비즈니스는 다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공감을 해요. 국민 메신저, 네. 저희 실생활에서 빼서 갈 수 없는 완전 딱 속해 있는 그쵸? 건데
그 가격대가 오늘 좀 돌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원에서 14만 사이에 그 갇혀있던 모습들이 오늘 뭐 거래량을 실리면서 좀 돌파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봐야 될 산업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핀테크. 이제 카카오뱅크를 통한 뭐 5천억 유상 증자도 했고 전반적인 그런 뭐 대출 서비스, 중위험 관련된 대출 서비스 해서 그동안에 은행이 갖고 있던 MS를 더욱더 자본 확충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앞서서 다들 뭐 이용하고 있을 뭐 대리기사 서비스라든가 택시 운송 사업자로 이제 정부에서 지정된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더욱더 그런 모빌리티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원천은 빠르게 좀 가고 있고 광고에 대한 효과 저희가 뭐 카카오톡 메신저 킬 때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비즈니스가 생각보다는 힘있게 가고 있는 뭐 여기서 보여주는 삼성화재와 손잡고 온라인 보험사 설립도 네. 이제 핀테크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일환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본다면은 지금의 좀 답답했던 구간이 기술적으로나 뭐 전반적인 그런 모멘텀 쪽으로나 새로운 가격대가 열리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만 원. 이 구간 뚫는 거 중요했다라고 네, 말씀 네.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구간으로서 이제 의미 있는 상승 추가적으로 더 노려봐도 된다? 신규 매수 가능? 뭐 이렇게 이해할까요?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가가 사실 13만 원에서 되게 답답했습니다. 계속 답답한 게 부딪히고 5월 내려왔네요. 달부터 뭐 위에 14만 원을 좀 맞으면 다시 내려오고 네. 다시 내려오다가 오늘 강한 장대 양봉 그다음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상승한다는 거는 사실은 새로운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좋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외국인도? 기관이 오늘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매수세를 아직까지는 잠정직계지만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봐서는 새로운 가격대가 내일부터는 확실히 열릴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갇혀 있었던 상단을 네. 강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도 눈여겨보고요. 투자 의견 좋아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IT 부품, 스마트폰 관련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참 많이들 뭐 종목들 거론되곤 했는데요. 네. 오늘 저희는 인터플렉스 살펴볼까 하고요. 갤럭시 쪽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 5G 폰의 직접적인 수혜는 인터플렉스보다는 이제 BH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BH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BH를 찾아서 차트를 본다면은 주가가 9월 달부터 진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뭐 정말 많이 장에 올랐네요. 그렇게 바이오로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BH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 폴더블 폰의 효과,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MS 확대인데 인터플렉스는 그 반대로 조금 뭐 삼성 BH보다는 조금은 상승 각도가 조금은 빠르지는 않은데 네. 최근 들어서 BH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삼성에서의 MS가 예전만은 사실은 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향 매출이 좀 늘다고 보니까 중국향 쪽으로 MS를 더 기대하는 모습들이 좀 크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된다라고 좀 한다면은 화웨이에 대한 물량, 중국향 그런 휴대폰의 물량들이 인터플렉스 쪽으로 기판들이 좀 충분히 몰려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수혜를 더 집중해야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BH보다는 인터플렉스가 삼성의 MS가 좀 작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5G 폰이라든가 뭐 갤럭시 11, 뭐 새로운 폴더블 폰 2세대에서 인터플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새롭게 나온다면은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그 가격대가 좀 폭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그 고점이라고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약 한 16,000, 17,000원대가 4월 달 고점 부근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르겠어요. 그 금요일 가격대에서 새롭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존의 거래량을 좀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면은 지금은 상방은 상당히 좀 열어놓고 저희가 좀 봐야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새로운 가격대가 좀 도달을 한다면은 2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하게 빠르게 좀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앞에 네. 차트를 이렇게 좁혀서 네. 보니까
한때는 7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던 네.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IT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 대부분 뭐 비슷한 모양새이지만 인터플렉스 투자의견 좋아요 찍고요. 이제 위쪽을 향해서 한번 달려나가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존비즈온 점검해 주세요. 오랜만에 이 종목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발표 뭐 나왔길래 또 이거 여전히 관심도도 되나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떤 시각이세요? 뭐 3분기 134억 원, 뭐 전년 대비 30% 이상의 그런 높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더존비즈온이라고 한다면은 전사적 ERP 시스템의 MS 1등인데 주로 회계 프로그램 관련된 ERP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창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단의 그런 회계 프로그램을 더존비즈온 거를 다 쓰다 보니까 더존비즈온의 성장세가 과연 더 이상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 영세한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단에서도의 그런 매출도도 전반적으로 확대된다라고 좀 보시면은 새롭게 더존비즈온이 갖고 있는 그 AI 전략, 클라우드 그 사업에 대한 그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더 단가가 ASP가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Q도 증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더존비즈온이 고점 약 7만 원대를 상승을 하다가 약 8월 중순에 주가가 한번 급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옥을 을지로로 옮긴다. 그래서 대규모 사옥을 이제 몇 천억짜리 사옥을 새롭게 본사를 이동한다라는 소식에 생각보다 그리고 이런 막 유상증자도 한다고 뉴스가 그쵸.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사실은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다 가격 조정으로 좀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 이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핀테크 시장의 강자, 더존비즈온도 카카오처럼 핀테크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고 있어서 실적이 이번에 좀 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더존비즈온의 가격도 62,000원, 65,000원에서 되게 답답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오늘 장대양봉, 거래량이 털지면서 장대양봉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급락한 그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오늘 비로소 회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좋게 보아도 괜찮다. 투자의견 이 종목도 좋아요 찍을까요? 네, 좋아요. 오늘 뭐 세 종목 다 좋다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정말 이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한 종목만 꼽자면 어떤 쪽으로 가볼까요? 최근에 삼성전자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고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해결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업 정도의 매수세를 본다면 인터플렉스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IT 부품주들도 비슷한 시각일까요? 네, 지금 삼성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정배열로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KH바텍, BHI, 아모텍, 심텍, 인터플렉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삼성향, 그다음에 그런 소재, 폴더블향 이런 스마트폰 부품단들에 대한 그 시각을 좀 다르게 한번 저희가 좀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사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3일) 수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간반 불가능해지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안고 출발한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여전한 제약 바이오주들의 급등 그리고 3분기 실적이라고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4%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080.9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들어오고 이 바이오시밀러 투톱에 힘입어서 그래도 제한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0.47%의 강보합권에서 658.9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660선 진입의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660선 조금 못 미친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58.9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내놓으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화면으로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시죠. 2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15억 원 오늘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865억 원 팔아냈습니다. 어제장 4천억 원 넘게 대량으로 매수하던 기관이 하루 만에 이탈을 한 모습이고요. 개인은 227억 원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역시 매수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1,251억 원까지 대량으로 좀 제약바이오 위주로 매집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동반해서 외국인과 매수를 출발을 했지만 장중 매도 전환이 나왔습니다. 기관 272억 원 팔아대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911억 원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방해하는 모습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특징주 지금부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C그룹이 오늘 오전 개장 부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장전 실적이 그래도 이 세 종목 모두 좀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먼저 SNTC입니다. 2%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0%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S&T 모티브가 오늘 실적이 잘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매출액이 6.8%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조금 더 집중하면서 주가는 방향을 아래로 튼 모습입니다. S&T 모티브가 2.2% 하락하면서 48,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T 중공업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영업이익이 3분기째 하락 중인데 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T 중공업이 1.1%의 강세를 보이면서 6,14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하나 더 있었죠. SOL도 오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SOL 0.5%의 강세권에서 10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분기가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3분기에 드디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오늘 들려왔습니다. SOL이 양봉 패턴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1% 넘게 좀 강한 모습이 보였는데 윗꼬리는 좀 길게 달면서 0.5%의 강세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3분기 잠정 실적이 좀 부진했던 기업들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주들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LG상사도 오늘 오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를 했습니다. 오늘 컨센이 한 425억 원 정도로 잡혔는데 이보다 30%나 넘게 감소한 실적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주가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합니다. 3.1% 하락하면서 15,6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WGM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2%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WGM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정도 감소했다라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WGM가 51,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에 올라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시세가 반전된 모습입니다. 남북 경협주들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죠. 보시다시피 전 종목이 거의 파란불을 들어오면서 아주 부진하게 거래를 마친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금강산의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라라고 주문을 했다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고요. 특히 여기서 현재 금강산 쪽에 큰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현대그룹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제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현대건설과 현대로템 상사가 모두 3%대, 4%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고요. 현재 대표적인 경협주로 뽑히고 있는 종목인데 17,250원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는 모습입니다. 현대 LB는 7%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4,4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주가 보시다시피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난티와 패스트 엔터프라이즈 한창 그리고 세 종목은 모두 금강산에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난티가
8.1% 급락하면서 11,2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 좋은 사람들과 신원 같은 종목들도 3%대, 4%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부진하게 종가를 형성한 점 특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시세가 계속돼서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한 3거래일 연속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신라젠과 HLB 생명과학, HLB 파워, 그리고 네이처셀과 나이백 5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친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LB가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은 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어제 거래가 정지됐고 오늘 돌아온 HLB 생명과학이 급등세가 보이고 있고요. HLB 파워도 제약바이오와 관련이 없지만 HLB 그룹주라는 이 명목하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입니다. 24일이고요. HLB의 리보세라닙이 이 FDA 신약 허가 미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백도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글로벌 이 제약 업체와 함께 이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8,82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시초가 대비해서 30% 가까이 탄력을 끌어올린 모습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메리프론도 13%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처셀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미국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소식 들어오면서 국내에 있는 치매 치료 관련 주들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이처셀이 9,49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또 다른 치매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 메디프론도 13% 급등하면서 4,980원의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특징도 살펴봤고요. 내일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6종목은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SK하이닉스가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렇게 전망이 밝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77,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들도 내일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모두 다 1%대 0.4%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도 내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내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공개될 전망인데요. 연간 2%를 지켜낼 수 있을지 지표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월 23일 수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